자,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는 건강한 습관이 중요하겠죠. 습관이 바뀌어야 내 몸이 변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 저희가 콕콕 집어서 건강한 습관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메디컬 해시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유현 씨, 그 인류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장수잖아요. 네. 이 장수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장수하니까 저는 장수 막걸리가 생각이 나는지. 그것도 진짜. 잘 먹고 시작부터. 잘 자고. 예. 어쨌든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강 중에 하나가 바로 혈관의 건강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혈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특히 혈관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음. 그것 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뭐 뇌에 관련된 이런 것도 다 혈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저희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좀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련 최초의 국가 원수였던 레닌, 혼성그룹 거북이의 리더 임성훈,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 그들의 죽음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들은 모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이유는 고혈압에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심장마비로 판명됐다. 증상이 없어 가볍게 여기기 쉬운 혈관 건강. 방치하면 고혈압, 뇌출혈,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돌연사의 주범, 소리 없는 살인자, 혈관 질환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본다. 이 혈관 쪽이 안 좋아지면은 이게 굉장히 좀 일이 커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해요. 예, 2위가 뇌혈관 질환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빈도수가 높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질환으로 좀 고생을 하고 계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다. 아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예.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하게 좀 전문가분들 모셔봐야겠죠? 네, 최효정 가정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술하는 한의사 한동아 원장님, 한의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혈관 관련된 마술 하나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준비하셨군요. 혈관 모형이거든요. 예. 오, 진짜 혈관 같아요. 그렇죠. 혈관이 이렇게 딱딱해지면 안 돼요. 근데 이 딱딱해진 혈관을 탄력 있고 부드러운 혈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 네. 오늘 방송 잘 보시면 자신의 딱딱한 혈관을 이렇게 부드럽고 탄력 있게. 아니 이게 뭐 숨긴 것 같은데요? 모른 척 해주세요. 네? 어떻게 모른 척해 보이는데? 황현 씨가 이제 못된 게 옆에서는 보일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했더니 뭐라고요? 이렇게 콕 집어서. 예, 저는 이런 진실들을 파헤쳐야 되는 약간 이런 숙명이 있어서 예. 자, 오늘부터 우리 절교입니다. 저 선생님 이제 마술 얘기 그만하고요. 우리 또 혈관 관련된 이야기 또 해야겠죠. 30대 중에 그 3명 중 1명이 이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게 맞는 거예요. 나 요즘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유현 씨 나이 때 있잖아요. 아니, 저는 아직 남았지만 아마 30대잖아요. 멀지 않은 방송에서 가까운 미래. 꼭 이럴 때마다 만 나이로 하잖아요. 예. 2015년도에 530만 명에서 2020년도엔 640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증가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젊은 20, 30대 젊은 환자분들이 꾸준히 더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20, 30대가? 우선은 이제 10대부터 인스턴트 식품을 예전보다 더 많이 먹게 됐잖아요. 맞아. 편의점에서 그냥 편의점 도시락 사 먹고. 그리고 술, 담배도 영향이 좀 크고요. 그리고 복부 비만이 가장 큰 영향도 가고요. 네. 이 고혈압이나 이런 건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좀 늦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특히 고혈압 같은 경우는 정말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고혈압 때문이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고혈압을 앓게 되면 그만큼 우리 몸에 손상이 많이 가는 건가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손톱 밑에 가시가 드는 줄 알아도 염통에 쉬 쓰는 건 모른다. 그런 속담 있어요. 혹시 시인 아니신가요? 염통은 그냥 먹는 거 아닙니까? 예, 순대 염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손톱 밑에 가시가 든다.
손톱 밑에 가시가 낀 거죠. 이건 아는 거죠, 바로. 그렇죠. 네. 손톱 밑에 가시가 드는 건 아는데 네. 자신의 심장에 파리가 알을 가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퀴즈입니까? 이게 엄청난 거를 되게 어렵네. 모른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거죠. 네. 정말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우리가 혈관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지나친다는 게 더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좀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해시태그부터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보죠. 예. 네. 첫 번째는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요? 아니, 저 오늘 밖에 좀 비도 오고 남미하는 특집 아닌가요? 네, 날씨도 좀 스산하고 네. 오늘 왜 이렇게 무섭죠? 예, 심장에 파리가 알을 깐다 그러고 그런데 이 혈관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왜 중요한 건가요? 심장의 펌프질로 혈액이 공급이 되는데요. 심장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하는 이유는 우리 조직과 세포에 산소, 영양분, 수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심장이 뛰는 거를 이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일상생활 하는 때는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뛰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죠. 맥박 요 정도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게 알아채기 위한? 예. 느끼긴 힘들지만 심장이 1분당 뿜어내는 혈액의 양이 2.5에서 3.5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많이 네. 엄청나다. 그래서 심장이 한번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그 힘이 권투선수 펀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심혈관 내과 전문의들은 이런 파워를 1톤 무게 바위를 에베레스트산 정상까지 올리는 파워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위쪽 믿기지가 5리터면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수 사드실 때 그게 2리터잖아요. 그쵸. 페트병으로 돼 있는 거. 그보다 양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쵸. 엄청난 힘인 거죠, 진짜. 예. 마치 동맥과 정맥을 고속도로나 국도, 큰 길로 딱 이렇게 표현한다면 모세혈관은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택배를 부산에서 서울로 택배를 시켰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쭉 잘 왔어요. 그런데 골목길이 막히면 택배 배달을 못 받게 되죠. 그렇죠. 모세혈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관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 우리 몸의 혈압도 고혈압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 보면 결국에는 터지거나 뭔가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 혈압이 높은 상태인 고혈압은 저희 몸의 그 심장하고 뇌 건강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걸 방치하게 되면 동맥경화증,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성 만막증, 만성 콩팥병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심근경색 같은 거는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0.1초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혈관을 방치하면 급사할 수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돌연사 대부분의 이유가 이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이런 혈관 관련 질환입니다. 한의학 쪽에서는 어떻게 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증상이 없어요. 드라마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드라마 장면을 보다 보면 이렇게 막 뒷목 잡고 막 그런 그리고 거 계속. 이렇게 아이고 혈압이야 하면서 맞아요. 뒷목을 잡으시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들은 고혈압이 있으면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구나.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관련된 증상이 실제로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응급 상황입니다. 근데 식사를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코피가 났어요. 그러면 잔치하셔야 됩니다. 네? 잔치요? 잔치. 왜요? 이거는 밸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밸브. 뇌의 압력이 굉장히 혈관의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코피가 오히려. 이때 나지 않으면 뇌혈관이 터지는 거죠. 그럼 오히려 다행인 거네요. 네, 어찌 다행인 보면. 거죠. 네. 잔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병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규칙적으로 혈압을 재야 한다. 집에서 혈압을 잴 때는 하루에 2번, 아침 혈압은 기상 후 1시간 이내, 저녁에는 잠자리 들기 전 화장실에 다녀온 후 측정하는 것이 좋다. 혈압을 측정할 때는 몸을 움직이거나 말하지 않는다. 수축기 혈압이 140mm 머큐리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 머큐리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한다. 집에서는 전문가 없이 혼자서 혈압을 측정해야 하므로 혈압 재는 방법과 수치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혈압계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와. 그럼 체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럴까요? 예, 혈압 체크를. 저 근데 무서워요. 제가 워낙 저혈압이어가지고. 왼쪽 팔 주시고. 이게 왼쪽이지. 정신 차리시고요. 스승님. 예. 예. 간호사분들이 재주시니까. 아, 그러네요. 네, 저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잴 수 있는 그런 네네네. 부분인 거죠. 그래서 왜요? 143에 103이 나왔어요. 네? 엄청 이거 높은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혈압 높아요? 지금 뭐 방송이라서 긴장하셔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진짜요? 침이. 저도 모르게. 솔직히 말해요, 긴장되죠. 윤 씨도 한번 재볼게요. 네. 이게 혈압이라는 게, 야, 111에 71 정상이세요. 아, 정상이에요? 오. 혈압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원인을 일단은 알았어요. 왜요? 아까 커피 드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뒤에서- 먹고 뒤에서 있어요. 꺼내서 맞아요. 이게- 카페인이 혈압을 좀 높일 수가 있죠. 근데 일시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높죠. 일시적. 안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커피로 정리하는 걸로. 커피 때문인 걸로. 커피 때문에도 갑자기 이렇게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는. 보통 이제 카페인이 강심작용을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평상시 정상 혈압이거나 고혈압 환자들이 커피를 마시면 혈압이 더 뜨게 되는 거죠. 고혈압은 약을 먹지 말고 그냥 식이요법으로도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그건 너무 좀 나간 이야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혹시 몸무게를 지금 10kg 정도로 감량을 하실 수 있느냐 그리고 여쭤보고요. 그럴 자신이 있다고 하면 3달 정도는 지켜봐 드려요. 근데 10kg 빼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 주변에는 마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고혈압이신 경우도 많더라고요. 마르셔서 내장 지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좀 보셔야 되고요. 몸무게가 많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유전적 요인도 있고 생활 습관에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고혈압이나 이런 상태는 또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끼치니까 꼭 한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네.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이요? 네. 눈에 보이는 거는 아주 조그맣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 밑에 엄청난. 핀란드에서 고혈압에 걸린 국민 7만 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중에 2만 5천 명 가량이 중풍에 걸립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35.7%가 고혈압을 앓다가 중풍에 걸렸다는 소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6억 명 이상이 고혈압 환자고요. 매년 300만 명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300만 명. 네네. 무엇보다도 이 혈관 질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캐치할 수 있는지,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어떻게 증상을 알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느끼긴 힘들지만 혈관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어떻게 우선은 보내요?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혈관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알렌 테스트라고요. 손바닥을 펴신 다음에 여기 손목주름 3cm 밑에 양쪽 이쪽 두 갈래로 동맥이 두 갈래가 지나가거든요. 여기 맥박을 느끼신 다음에 양쪽으로 꽉 쥐어줘요. 네, 이렇게 지은 다음에 주먹을 쥐었다 폈다 10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색이 하얗게 잘 보이시죠? 네네네. 이쪽 한쪽 귀를 터져요. 그래서 이렇게 혈색이 돌아오는 시간을 재는 건데 네네네. 지금 잠깐 제가 쟀을 때 3초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5초 이내에 돌아오면 정상. 5초 이상 시간이 걸리면 뭐 혈액순환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말초동맥 질환도 가능하고요. 나 아예 지금 피가 없는데? 이걸 열어야지. 그 예전에 전기 놀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전기 온다 해가지고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했던. 알렌 씨가 한국에 예전에 왔다가 가실 수도 있겠어요. 그걸 초등학생들한테 전파하고 갔다고요? 아니, 한국에서 이 놀이를 보고 네. 저거 테스트로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알렌 테스트. 그리고 또 혈관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를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있습니까? 네, 저희가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또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리스트가 좀 왔는데 하나부터 좀 네, 첫 번째부터 뜯어주실까요? 뜯어볼까요? 예, 네. 가보시죠. 흰머리입니다. 흰머리. 흰머리? 옆머리, 축두골 쪽에 흰머리가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는 혈압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그래요?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 축두골 쪽의 경락은 한의학적으로 족소양 담경이 흐르는 부위입니다. 담은 쓸개죠. 근데 이 쓸개는 간과 짝이 돼요. 근데 간과 담은 우리 몸에서 분노, 스트레스와 관련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옆머리부터 흰머리가 생깁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나는 황현 씨는 긴장. 긴장 때문에. 그렇죠. 긴장도 스트레스죠. 좀 긴장이 돼요. 오늘 계속 긴장. 두 번째로 가볼까요? 네. 자, 이마주. 프랑스 대학병원에서 건강한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이게 또래보다 이마 주름이 깊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0배나 더 높았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마 쪽 혈관이 굉장히 더 미세하거든요. 많이 분포되어 있고 미세한데 동맥경화증을 갖고 있으면 이 미세한 혈관에 더 영향을 많이 줘서 주름이 더 많이 생긴다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자, 세 번째는요. 다크서클입니다. 다크서클. 예. 피부로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다크서클은 눈 아래에 있는 정맥혈관이 눈 아래에 있는 가장 얇은 이렇게 피부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정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이미 썼으니까 혈액은 어두워지잖아요. 그게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다크서클 하나에서도 이렇게 병을 진단할 수 있고 미리 알아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네네. 자, 이제 마지막 한번 알아볼까요? 마지막 단어 과연 뭐가 나올까요? 가보시죠. 자, 안면경련. 안면경련? 이거 저 가끔 눈 밑에 떨리고 막 이런 거 저도요. 같은데요. 그죠? 네.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왜 맨날 약국 가면 그냥 마그네슘 먹으라고 하는데 저 먹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뇌간에서 나오는 안면신경을 늘어진 혈관이 압박을 하니까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런 증상이 자꾸 반복된다면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돼요. 네, 뭐 하나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어느 정도의 하나의 영향이다. 뭐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좀 보내는 신호를 빨리 눈치채셔서 아무래도 혈관이 그만큼 소리 없이 오니까 네,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쓰리고. 쓰리고라고 읽어야 되나요? 고3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쓰리고? 쓰리고 아니에요? 원고 투고 쓰리고.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고 고지혈,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치도 높고 이게 문제인데 이게 일종의 대사증후군이죠. 대사증후군. 지금 이제 고혈압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고혈당이나 고지혈증도 올 수 있겠구나 아셔야 됩니다. 결국 그게 합병증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합병증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맞습니다. 예, 고지혈증이 높고 대단하세요. 우연치 않게 복부비만부터 시작될 수 있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쭉 나타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계를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 수도 이게 최근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34만 명에서 141만 명으로 10년 동안 레벨가 증가를 했어요. 평생 조절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평소 자신의 혈압을 제대로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백해무익한 흡연. 담배는 반드시 끊도록 한다. 건강 문제는 물론 사회 문제까지 유발하는 술. 하루 2잔 이하로 마시는 걸 권장한다. 꾸준한 운동은 내 몸을 살리는 길.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자. 비만은 만성 질환의 근원.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 역시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한다. 평소 건강 수치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한다. 만성 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은 꾸준히 치료한다. 그런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좀 짜게 먹잖아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짜게 먹으면 또 고혈압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가요? 찌개류라든가 뭐 네. 이런 국물 요리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짜게 먹는 것 같긴 해요. 매운 거 좋아하고. 예. 나트륨 이제 혈관을 손상시키면서 또 수분을 많이 이렇게 몸속에 가둬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 안의 압력도 높아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성들 보면 가을 겨울철에 혈압이 중년 여성들이 혈압이 좀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 봤더니 김장들을 하면서 김치들을 많이 이제 드시는 염분의 총량을 줄여서 거기에 맞춰서 농도를 결정해서 싱겁게 드시는 게 맞습니다. 선희 씨 같은 분들이 나는 고혈압 있으니까 운동 안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운동 좋아합니다. 예.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마라톤을 하다가 그리고 뭐 새벽에 조기축구 하시다가 예. 이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운동을 할 때는 우선 운동부하 검사 같은 심혈관계 평가를 우선 먼저 정확히 한 다음에 운동 종목이 어떤 종목이 좋은지 시간이나 뭐 이런 강도 이런 걸 운동 요법을 처방 받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오늘은 혈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한 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리기 힘들다는 이 혈관. 그래서 이 혈관을 건강할 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 닥터의 선택 첫 번째 닥터 한동아 원장님의 비법은 뭔가요? 건강을 위한 닥터 선택. 혈관 튼튼 체조입니다. 혈관 튼튼 체조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뭐 체조, 뭐 국민 체조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혈관 튼튼 체조가 뭡니까? 우리 몸에는 이제 팔다리가 있잖아요. 네. 말초 팔다리의 순환과 또 하나는 뇌, 네. 심장. 그럼 어떻게 돼요? 온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튼튼하게 하는 체조입니다. 자, 주먹을 꽉 쥐고 펼 때 손바닥을 활짝 펴는 거예요. 손가락과 손바닥을. 그렇죠. 네. 그럴 때, 자, 이렇게 폈죠. 그럴 때 팔도 이렇게 쭉 뻗어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뻗으면서, 자, 이거를 기운쓰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손가락 끝에 힘을 주면서 주먹을 꽉 쥐었다가 서서히 펴는 거죠. 앞다리가 쑥, 아, 뒷다리가 네. 쑥. 그러면 잼잼잼 개구리 체조로 해보겠습니다. 쑥. 손과 팔의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이게 팔 이외에도 전신의 혈액 공급을 촉진시키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손이 잘 붓는 분들은 이거를 하늘로 해줘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의 붓기를 빼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걸어주면 손의 부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네, 실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네. 뇌혈관과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으쓱으쓱 체조입니다. 으쓱 이렇게. 좀 더 깊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이 으쓱으쓱 상태가 실제로 경동맥, 목에 있는 혈관의 탄력을 촉진시켜서 뇌 혈액 공급도 촉진시키고요. 혈압도 떨어뜨립니다. 심장도 안정시키고 또 긴장도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으쓱으쓱 체조하는 방법은 손을 이렇게 가볍게 얼굴 쪽으로 들었다가 아래로 뿌려주는 거죠. 그렇죠? 뿌려줄 때 어깨가 약간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느껴지게. 오, 이거 뭐 별거 아닌데 되게 편안해지네요. 이때 진동이 느껴지게 하시게 되면 경동맥에 탄력을 주면서 뇌로 혈액 공급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집어쳐. 이런 이 체조. 그러면 또 이거는 으쓱으쓱 집어쳐 체조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혈액 공급이 가장 어려운 부위가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중력에 거슬러서 혈액이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다리의 혈액 공급이 어려운데 걸어줘야 되는 거죠. 이 걸어주게 되면 장단지를 이완축시키면서 혈액 공급을 다시 원활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걸을 수가 없잖아요. 소리가 또 나오고 그래서 그럴 때는 까치발들기. 그렇죠. 까치발들기. 이 까치발들기 자체도 걷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단지가 수축을 했을 때 펌프질로 위로 올려주고 이완되고 수축되고 이완되고. 그러면 앉아서는 어떻게 하느냐? 앉아서는 발목을 까딱 까딱 해주는 것도 까딱. 그렇죠. 아, 이것만 해줘도 걷는 효과를 그럼요. 낼 수가 있는 네. 거예요. 아까 손이 붓는다 그랬잖아요. 네. 다리가 많이 부었을 때 붓는 경우에 이렇게 까딱 까딱하거나 까치발을 들어주기만 해도
다리 쪽에 혈액 공급도 시키면서 다리 부종, 다리 저림, 하지 정맥류 예방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동들인데 뭔가 좀 이완이 되네요. 근육도 그렇고 몸도 좀 이렇게 풀리는 것 같고. 평상시 심리적인 상태도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압법, 혈자리를 지압하는 방법. 혈자리가 있습니까? 네네. 빨리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예. 인형혈입니다. 예, 예. 따라해볼까요? 인형혈. 인형이 아니라 인형혈. 인형혈. 모굴대라고 하죠.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 이 양쪽에서 쭉 가다 보면 경동맥이 양손에 경동맥이 느껴지는 게 지금 잡히죠. 그럼 한쪽만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고 누르지 마시고 가볍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양쪽을 동시에 누르면 핑 돌아요. 그리고 세게 누르셔도 안 됩니다. 갑자기 심장이 막 이렇게 뛰는 경우가 있어요. 발작성 빈맥.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상태는 아니세요. 약을 드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뭐 중풍이나 뭐 심장 질환 위험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인형열을 이렇게 마사지하면 바로 심장이 정상적으로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심합니다라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뭔가 알겠습니다. 혈관 질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꼭 먼저 찾아가지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가볍게 좀 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혈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동환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닥터의 선택이었습니다. 클릭 닥터의 선택 두 번째 비법 한번 알아볼까요? 최효정 원장님의 비법은 뭘까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네요? 제가 예. 진짜 좋아하는데. 워낙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게 혈당이나 뭐 이런 관리하기에는 완전 과실이다 보니까.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속담이 영국에서 100년 넘게 전해 내려온다고 해요. 네. 네, 사과가 그만큼 저희 몸에 좋다는 뜻인데요. 사과가 심근경색도 예방하고 뇌졸중 예방도 되는데요. 근데 이것 말고도 뭐 변비 예방도 있고 아주 뭐 항산화 효과도 뛰어난 과일이라서요. 꾸준히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좋다는 건 얘기는 들었지만 왜 좋은지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과에는 그 플라보노드 일종의 루틴 성분이 많은데요. 이 루틴 성분이 혈관에 있는 핏덩어리가 엉키는 것을 억제해준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5,000개 이상 화합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 이 사과, 양파, 오렌지에 있는 루틴 성분이 혈관에 있는 혈전을 생성하는 걸 억제하는 역할이 아주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몸에 좋은 사과로 만든 100% 사과 주스를 준비해 왔거든요. 한번 드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죠.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한잔 하시죠. 예,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진짜. 오, 맛있네요. 아니 근데 이거 좀 당분이 높잖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안 좋지는 않을까요? 이게 사과 주스가 안 좋다는 거는 거기에 첨가물 때문에 안 좋다는 그런 게 있고요. 뭐 모든 과일 주스는 많이 드시면 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뭐 사과 한두 개, 뭐 딸기 뭐 한 줌 정도? 네. 이 정도는 당뇨가 잘 조절되시는 분들한테는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즙으로 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냥 사과 자체를 먹는 게 좋은 겁니까? 실은 즙보다는 사과 자체, 그 사과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아서 사과 자체를 복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이런 애플파이도 도움이 됩니까? 애플파이는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밀가루 대신에 메밀로 아. 애플파이를 만드는 거예요. 전병처럼. 저희가 이게 먹으면서 또 혹시 간단하게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뭐 운동이라든가 뭐 그런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요? 공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운동인데요. 네네. 이렇게 매트나 그 맨바닥에 하셔도 좋고요. 공 같은 거를 이게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발바닥을 이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발바닥이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니 이 공 가지고 이렇게 발하는 거는 이제 발의 근육 풀어준다라는 의미에서 많이 봤던 건데 이게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거군요. 네, 이제 발바닥에 근막이 있는데요. 네네. 그걸 이완시켜 주면은 이제 혈액순환도 잘 되고 피로도 풀리고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야구공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딱딱하고 일단 면적도 넓으니까 그죠? 뭐 테니스공 같은 거는 이게 돌기가 있어서 그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면은
혈액순환 운동에 좋습니다. 그 약수터 같은 데 가면은 요즘에 그 맨발로 걷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 같은 거 이렇게 심어 놓고 그런 것도 요즘 많이 돼 네,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원리세요. 그것도 같은 원리겠네요. 네. 도움이 좀 되겠네요. 그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아프고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리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요가나 뭐 스트레칭으로 몸을 좀 이완시켜서 릴렉스를 해준 다음에 명상을 한 10분 정도 하신다 그러면 스트레스 조절도 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되는 생활 습관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명상이 그 아무 생각이나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명상은 생각을 안 하는 생각을 안 하는 네. 거예요? 야한 생각 같은 거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여보세요. 아침부터 야한 생각을. 예. 자, 이렇게 해서 최효정 원장님의 비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의 비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삼보를 지켜라. 삼보. 첫 번째, 공보, 적절하게 운동을 해라. 두 번째, 식보, 건강하게 먹어라. 마지막, 신보, 신보를 잘 써라. 아, 심보. 마음을 잘 써라. 네. 삼보만 잘 지키시면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일이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면역력도 지키는 일이니까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건강도 잘 지키셔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한 부검이가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요? 멀쩡한 사람이 자다가 죽는 거는 뭐 동맥경화나 뇌출혈과 같은 거의 혈관 질환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 혈관 질환 평소에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식습관과 생활 패턴으로 건강을 꼭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핫한 의학 정보의 모든 것. 메디컬 해시태그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